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동네 양아치들이 연장을 챙겨들고 몰려나와서 한판 붙은 격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번 사건이 알려진 근원 혹은 일종의 제보자, 이런 역할을 한 것은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가 다소 미흡하다. 그렇게도 했고, 또 국민의힘 중진들이 사적인 인연을 내세워서 이준석 당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진들과 사적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윤석열 예비 후보자인 것이죠. 결국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리스크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당내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공표한 겁니다. 앞에서 동네 양아치들이 연장 들고 나와서 붙었다, 싸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로는 윤석열 후보 측이지만 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국민의힘 당 내의 일이기 때문에 쿠데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알려진 근원이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이다. 어째서 그렇게 보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로 뒤, 그 직후부터 이 사실이 뉴스로 보도된 것이죠.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윤석열계와 이준석 정면 충돌. 제목이 참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제목이죠.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내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23일 윤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이날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등 사실상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풀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2일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친윤석열계와 이준석계 이들의 정면 충돌이라고만 그냥 볼 것인가? 그러니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는 점을 보게 되면 신문에서 보도한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출삭거리면서 무례를 범하고 사람들의 부활을 돋궈서 결국은 일이 터진 것이다. 그런 것이죠. 흔한 말로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죠. 7월 21일 국민의힘 최고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말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저기 나가서 되는 대로 함부로 말 좀 하지 말라. 물론 예의 바르게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입은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명예훼손에 가깝다. 그런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나온 이야기는 이것이죠. 윤석열 후보자는 이준석 비빔밥에 들어가는 당근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이준석 비빔밥에 들어가는 시금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미숙한 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는 정치에 미숙한 자였다. 꼭 그 사람처럼 윤석열 후보자도 정치에 미숙한 판단을 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 이렇게 되면 가정교육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좀 말조심해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느냐 하고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예비 후보자를 닭갈비라고 했을 때 내가 춘천 닭갈비라고 했다. 이걸 말이라고 한 것입니까? 닭갈비라는 것은 계륵을 의미하죠. 쓸모없는 것, 계륵인 것이죠. 따지면 싸워야 될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닭갈비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춘천 닭갈비다. 맞다. 윤석열은 계륵이다 하고 확인 사살한 것이죠. 본인이 이것을 윤석열 편들어줬다고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지금 지지율 높다 하지만 그거 위험하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그 인기가 폭락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입이 보수층의 희망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예비 후보자만이 희망이라는 것은 아닌데 분열의 중심축이고 분열시키는 아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중진들이 제발 말 좀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무시를 했다. 어째서 그렇게 마이동풍이냐. 대표는 점점 정만 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까지 올린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방송에 나가고 있었죠. 7월 23일 아침에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정치는 예능 프로그램의 재치문답이 아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다.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당부하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화를 더 크게 만든 장본인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의원이 이 글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정진석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독이 잔뜩 오른 그런 글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안하무인격인 그런 인간이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부화뇌동해서 오세훈을 버리고 안철수를 지지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이 다들 낚였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통째로 비난을 하면서 배신자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 이 글을 보고 그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배신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속어를 써가면서. 이준석 대표의 글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대다수 당내 의원이 낚였다고 그랬죠. 낚이지 않았던 당원들의 힘으로 승리한 거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다. 오세훈 캠프의 젊은 인사들은 모두 분개했다. 결코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치부심. 바로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를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다수 의원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복수하겠다 하는 것은 이준석 팀인 것은 분명한데, 이준석 대표가 걸핏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들먹이면서 자기와 원팀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을 모두 배신자라고 해서 적으로 돌리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여기에 오세훈 시장도 가담하고 있는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팀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고 같은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는 이준석과 함께 당내 의원 다수를 적으로 돌리고 그들과 한판 결전을 벌이겠다고 하는 그런 자로 평가가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 이준석은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중진들, 그들의 말을 안 듣겠다고 한 것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다수를 배신자, 낚인 자, 부화뇌동한 자라고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이죠. 이 글이 올라온 뒤에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는 부화내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보복을 다짐했던 그런 글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당내 의원 다수를 부화내동했다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고 정진석 의원의 글을 링크해서 올려놓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글을 써놓으니까 지금 보면 댓글이 1300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배신자라고 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이준석을 편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권성동, 윤희숙, 조수진, 장제원, 안철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그 1300개 이상의 댓글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야 하겠죠. 김철근 정무실장까지 나서서 국민의힘 중진들을 공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7월 23일 오전 정진석,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실을 방문해서 직접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사태를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과하고 앞으로 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든지.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있는 기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중진들의 반발이 너무 선을 넘었다. 뉴스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홍준표 의원이 이 소식을 밖에 결국은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은 왜 이런 사건, 당 내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밖에다 대고 나발을 불어 버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마추어 윤석열 그리고 아마추어 이준석이 동네 양아치처럼 패싸움을 한다. 이것을 이제 세상에 대고 나발 분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큽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자는 홍준표 의원의 주적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준주적 정도 되죠. 둘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충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정치 몇 단인데.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편드는 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는 미숙하다. 이준석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이준석 리스크를 공식화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것은 자기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데
한결 더 유리해졌고, 그리고 윤석열 예비 후보자를 깎아내려서 견제하고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의 경쟁 상대로서 걱정할 만한 상대가 안 되게 만드는데 조금씩 성공의 기미를 보고 있다. 지금 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홍준표 의원은 꼭 먹고 알 먹기였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도무지 안 된다 하는 것은 이 멍청한 이준석 팀은 홍준표 의원이 아군이다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아치들의 패싸움, 이게 영화로 나오면은 인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패싸움을 보면서 만약에 불이 났다면은 부채질을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